이동우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요. 예, 현재 시각이 다시 33분인데 이준석 대표가 의총 공개를 제안했고 의총에서 사퇴 관련된 사퇴 요구죠. 그렇죠. 의원들 사퇴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줄을 이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의총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라. 근데 이 대표는 생방을 조건으로 나가겠다. 공개를 조건으로. 그렇죠? 예. 방송사에서 생방을 한다면 네. 공개 토론이 있다면 나가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받아들였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런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꽤 길게 하는 것 같네요. 네, 아직까지 사퇴 관련된 얘기는 없고요. 예. 당대표하고 또 당대표 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어떤 했던 것들 그런 거 소외도 얘기를 하고 예. 이번 선거 좀 어려운 부분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했고 의원총회에서 나와라. 그런데 이 대표가 공개하면 나가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원들이 공개하면 또 논쟁거리로 밖에 비춰지지 않겠느냐. 네. 원팀이 아니고 또 싸우는 모습 비춰주면 좋지 않다 그래서 거부했다가 지금 다시 이거 공개 요구를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하더라도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 기조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확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자, 제가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예.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죠. 예. 지금 딱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이제 우리 정치적 용어고 예. 당 대표를 당원 소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 자체가 당원 소환하려면 책임 당원의 20% 표를 받아와야 돼요. 예. 지역별로 10%. 사실상 안 돼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당원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당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그 오늘 사퇴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그냥 정치적 고온 예, 거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무시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그렇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참. 이게 저는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센데요. 예, 상당히 자기 소신이 이게 글쎄요 소신일지 고집일지 아집일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나가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그런 모양새를 넣지 않았냐면 이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총재가 그냥 대선 나갈 때 그렇죠. 그때는 당 대표가 그 총재고 총재가 큰 문제가 없죠. 대선 후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하자 해서 지금 민주당도 당권 대권이 분리됐고 국민의힘도 분리됐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당 대표 할 사람은 따로 대통령 선거 나갈 사람은 네.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걸 다 안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안 갖고 있는 당무 우선권을 대통령 후보한테 국민의힘은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통령 후보나 또 후보 주위에 또 원내 의원들이 저렇게 요구하면 이게 안 물러나는 것도 사실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거죠. 근데 이 대표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뭔 잘못했냐 이런 것 같은데. 네. 글쎄 이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역정을 이렇게 보면 그 경쟁에서 늘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에 박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같은 선상에 출발해서 경쟁에서 이기면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586 세대하고 인식 자체가 다른데 이 대표가 내가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당원과 대의원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그런데 내 스스로 압박에 의해서 물러난다 그러면 그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지금 보면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연습 문제를 냈어요. 저는 그건 선대 본부장한테 미스라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얘기도 그럼요. 했고요. 예. 의총이 또 열리는 직접적 계기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말 실수가 참 중요한 건데 네. 그 김종인 전 총괄 선대본부장이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보의 말 실수의 리스크를 걱정한 거였거든요. 그래놓고 본인이 엊그제 말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연기 후보에 대해서 연기만 해라. 연기만 해라. 그건 엄청난 실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당 대표가
후보에게 그리고 새로 뽑힌 선대본부장에게 내가 뭐 테스트 시험지를 줬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이게 얼마나 오만하게 비칩니까? 그걸 보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화가 나죠.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걸 다르게 표현해도 되는 문제고 아니면 비공개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개를 해버리고 또 표현도 내가 뭐 테스트 문제 줬으니까 그거 풀면은 제가 하고 이거는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네, 좀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뭐 연습 문제 하나 중에 하나가 뭐 인사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쨌든간에 이준석 대표는 또 싸늘한 반응 같아요. 뭐 계속 갈등이 있는 모양새인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네. 처음에 그 연습 문제라 그래서 윤핵관을 옆에서 떠나게 하는 후보 옆에서 뭐 그런 건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침에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거 그리고 본인은 야전 침대 깔아놓고 당사에 있겠다. 그게 비단 주머니인가요? 이게 지금 뭐 하나의 뭐 영등포구 여의도동 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국 선거인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인사하는 게 그것도 한 지역구에 아침 인사하면 몇백 명 만날까요? 네.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거를 왜 이 대표가 테스트라고 줬을까? 저는 다른 의미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사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네. 아침 일찍부터 뭐 이렇게 업무를 발하라든가 아하. 아니면은 매일 이제 60일 동안 새벽부터 전쟁이다. 이런 저도 그래 봅니다. 예. 뭐 그런 아마 뒷 이야기가 있겠지. 그 자체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마음가짐 같은 거겠죠. 예. 침대가 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잠 좀 줄이고 아니면 뭐 밖에 알려진 뭐 술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후보 본인도 뭐 술을 끊는다 그랬으니까 뭐 술 좋아한다는 거 다 아니까. 그럼 60일 동안 술도 먹지 말고 아침부터 이렇게 전쟁이다. 뭐 이런 걸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철규 부총장 전략계 부총장 임명을 이준석 대 반대했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는 당 무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또 강행해 버렸어요. 마찰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권영세 본부장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가 뭐 그러니까 그렇진 않을 테고. 네. 그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총장에 이제 이철규 의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심해서 이게 임명을 거부한 것 같은데 네. 이철규 의원이 아마 그 이 대표를 비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 당헌 당규상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합의가 아니고 협의니까. 협의입니다. 합의와 협의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합의는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양 진영에서 만나서 협의했다가 안 되면은 당무 우선권을 갖고 그렇죠. 있는 후보가 임명은 그만입니다. 토론이라고 보면 돼요. 협동할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 대표가 모르진 않을 텐데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내가 거부해 하더라도 후보가 밀어붙이면 통과된다는 거를 알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들 발끈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의원총회로 간 게 아닌가. 일부러 이렇게 불협화음을 밖으로 내비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 대표의 행동이 정권 교체하는 데 도움을 주겠느냐,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겠느냐. 아마 그래서 그 사퇴 결의안을 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원 대표가 사의를 했었는데 사의를 걷어달라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고 재신임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마 제가 당헌 단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만약에 김경원 대표조차도 없었다면 당 대표는 그냥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당 대표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고려해서 사의를 걷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네. 이준석 대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더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초에 김기현, 김도읍 정책위장 네. 사의를 표했을 때는 원래 작전은 네. 김기현도 김도읍도 이준석도 다 나가라.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다 내보내 놓고 네. 그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복귀하는. 네. 그거 지금 딱 그러면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이걸 보고 더 또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당내 이 내홍이나 분란 사태는 쉽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저희 YTN TV에서 지금 생방으로 이거 이준석 대표의 발언 모습을 계속 비춰주고 있다가 지금 끊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게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보다는 예. 이제껏 선거 치러 온 거 앞으로 치러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핵심을 파악을 못해서 이제 더 또 기다리고 그래서 아마 예. 잠시 끄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자 앞으로 어떻게 또 앞에 안에 또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표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원내 인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하태경 의원 정도가 정도? 예, 예. 이름 정도 빼달라고 한 거 요청을 받거든요. 예, 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거의 소위 말하는 왕따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 뭐 이거는 근데 이 대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뭐 닭이 먼저지 달걀이 먼저지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후보가 잘못했다. 뭐 후보는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납니다만 이 대표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 그 리더십을 왜 보여주지 못했냐. 젊은 영선의 당대표라고 계속 무시하고 폄하하고 패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좀 무핫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양비양실은 아닙니다만 양쪽에 다 책임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곧 결론은 날 것 같은데 사퇴 요구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애매하네요. 이 대표 입장으로서는 네.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그려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사퇴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좀 뭐 저는 정치 안 해서 하지 몰라도 어떻게 저 눈총이나 저런 욕설을 버텨가면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작가? 웃지 마시고요. 성격 비슷하니까 이준석 대표랑 저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작가는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지금 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앉아 있고 싶거든요. 있을 것이다. 이 대표도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마 그럴 것 탄압받는다. 같아요. 나는 지금껏 내려올 만큼의 잘못을 하지를 않았는데 특히 원외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은데 밖에. 밖에 소위 말하는 우리 꼰대 국회의원들께서 네. 부당하게 나오고 나가라고 한다. 나는 못 나간다. 이게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래 되면 선거는 쉽지 않아지는데 그렇죠. 그거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방법은 이 대표는 어쨌든 선대위에 복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무만 보는 거죠. 뭐 당 대표로서. 당무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관련한 모든 것은 후보하고 선대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싶다면 이 대표를 찾아가서 방송에만 나가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 대표 지금 방송에 나가서 계속해서 후보하고 윤핵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표로 연결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탁 정도는 후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한 3인 중에 국민의힘 지금 대표 3인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마지막 3인이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자,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3프로 TV 출연 자체도 몰랐다 그러고요. 전혀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답니다. 육본부장 체제였는데 보고 자체를 못 받았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신지혜 씨 영입도 보고 몰랐다 못 받았다는 그러고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출렁거리게 하는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신지혜 씨 영입이었는데 몰랐다. 그리고 3프로 TV 나가는 것은 결과론적 얘기입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나갔겠죠. 안 나가죠. 안 나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조회수는 600만 회를 넘어섰고 네. 윤석열 후보의 조회수는 300만 정도밖에 못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나갔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답의 수준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윤석열 후보가 나 거기 안 나간다라고 했으면 이재명 후보 출연도 불발됩니다. 그렇죠. 뭐 큰 의미가 없게 되고요. 양쪽을 다 못 부르면 불발되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간다고 하면서 양 후보가 다 나가면서 비교가 돼버렸잖아요. 그 비교 우위로 이재명이 앞서 나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나도 몰랐다. 이 말은
내가 알았으면 말렸을 거라 이 그런 얘기잖아요.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총괄선대본부장이 신지의 영입이나 3프로 TV의 출연 같은 빅 이슈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힘 선대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총괄선대본부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라도 예를 들어 소소한 정책에 좋은 아이디어를 선대위로 올렸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후보한테가 전달이 안 되고 네. 중간에서 카트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래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만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공약에서 핫하고 터져버린 굉장히 인기 있는 모발 탈모 탈모 공약 같은 거도 국민의힘에서 누가 올렸는데 중간 카트 당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지적한 게 아닌가 나도 몰랐다는 거 하는 것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서 본인도 몰랐다 그러는데요. 3프로 TV가 뭔지 모르고 또 나갔다. 본인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왜냐하면 조금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 예를 들면은 한 하루에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가 10,000명 정도 넘어서면 굉장히 많이 보는 엄청 겁니다. 많죠. 대한민국 뭐 지상파 다 포함해서 한 탑 20 안에 들어갈 거예요. 10,000명 정도 넘게 보면. YTN 지금 이동영 정면승부 10,000명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000명이죠. 네. 탑 20 넘어간다 보면 되죠. 네. 이 시간으로 따지면 탑 10 안에 들어간다 탑10에 보면 들 수 되죠. 있습니다. 그런데 3프로 TV 같은 경우에는 아침 그 시간에 4만 명, 5만 명이 넘게 보는 네. 프로예요. 그러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 프로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프로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에게 이러한 프로에 섭외가 왔는데 이러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후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선대위가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지식백과 게임 유튜브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공부 안 했겠습니까? 나가기 전에? 하고 가야죠. 안 당연히 하고 하고 가면 안 됩니다. 가야죠. 네, 안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연세 좀 있는 뭐 50대 이상의 정치인들이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가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일 윤석열 후보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 지식백과가 뭔지 난 모르고 나갔어요. 했으면 표를 까먹는 건데 이재명 후보 지식백과 나와서도 점수를 많이 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모들이 이러이러한 채널인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보고 이러이러한 영향력이 있고 준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했으니까 한 거고. 그래서 선대위를 이렇게 지금은 슬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늦었다. 네. 하나만 더.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패싱한 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조인가요? 의사소통 구조? 정말 윤핵관들이 구조죠.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구조도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기획했는데 위로 올려서 예스나 노나 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나의 공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판에는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한 사람들 가신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선거는 이겼지만 다들 감옥 갔습니다. 뭐 돈이나 이런 거 선거 돈이나 때문에 뭐든 간에 갔었죠. 많이 갔었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많이 갔었죠. 지금 국민의힘 캠프는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후보를 위해서. 네. 다 자기 공만 내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간다. 쉽지 않다라는 거네요. 자, 여당 상황 짧게만 한번 짚어보죠. 이재명 후보 지금 말한 것처럼 탈모약 건강보험 공약도 냈고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냈는데 이런 행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쪽에서 못하는 정책을 우리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정책 이런 것보다는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안 나오죠. 그렇죠. 또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목을 못 받습니다. 네 분이 지금 저렇게 세졌기 때문에. 그러면 일대 나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이 생각인데 일단은 뭐 탈모 공약은 대성공이었고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는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봤습니다만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높습니다. 예. 다만 지급이 되는 그 순간에 바뀔 거예요. 그렇죠. 돈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높을 예.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계산이면 1인당 50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25조? 25조. 네. 박지훈 변호사 가족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뭐 한 가정 200만 원이잖아요. 너무 행복해져. 이거 반대할까요?
그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받기 전에는 반대해도 받으면 찬성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이걸 던진 건데 다만 당정청에서 네. 당은 찬성하지만 정부와 청와대에서 찬성하겠느냐 이걸 설득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청와대도 설득 못하는데 야당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정부와 청와대는 반대 일색이었습니다. 네. 특히 뭐 홍남기, 김부겸 이런 분들이 반대했는데 요즘 뭐 워딩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유화적으로 약간 중간적인 것 같아요. 별 변했어요. 얘기가 없어요. 예. 글쎄요, 그게 뭐 차기 권력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높아져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변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쟁취해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아하. 다만 선거 전에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선거 끝나고는 그렇죠. 이유가 예. 없죠. 그렇게 저도 좋지만, 예. 네. 뭐 3선 이상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그 출마 금지 이것도 찬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꽤 많은 사람이 여기 해당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반발을 물리칠 수 있을까? 민주당 특히 3선 이상이 많아요. 많고. 근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요구를 한번 했고 네. 열린민주당과 합당해야 되는데 열린민주당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넣어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쟁취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영의 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하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에 뭐 사퇴 이런 얘기 아직도 없었는 것 같은데. 없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일 생방 시간에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